저는 김대진 글로벌 청년 창업가재단 명예이사장이고 창업을 한국에서 3번, 미국에서 2번, 5번 창업을 했고 2013년에 미국에서 15년간 살다가 은퇴해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글로벌 청년 창업가재단을 설립해서 초대 이사장을 하고 현재는 명예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세계 비즈니스 엔젤 투자 포럼이라고 세계의 가장 큰 OECD 하나에 있는 조직인데 거기에 세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2016년에 설립을 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영리 엑셀러레이터로 첫 번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지난 3년간 15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원래 엑셀러레이터가 다 비영리 조직이에요. 비영리 회사.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를 회수하기 전까지 수익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이제 Y 컴비네이터 자체가 비영리로 시작을 한 곳이고 NESTA라고 영국의 가장 큰 유럽 엑셀러레이터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파운데이션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선 당연히 비영리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제일 놀라운 게 스타트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 산업계가 제가 옛날에 1990년대 한국에서 창업했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단 해서 해보고 괜찮으면 이걸 해외로 가겠다. A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한 몇 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창업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고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벌써 이미 그 나라에 시작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후발 경쟁자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1년, 2년 뒤에 후발 경쟁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창업하면 내일 바로 후발 경쟁자가 생기는 그런 세계로 바뀌었거든요.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세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무조건 글로벌 창업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창업하면서부터 그 시장을 타깃으로 전개를 하지 않으면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금방 어려워지죠. 한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창업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배민브라더스라고 이름난 우아한 형제들이거든요. 우아한 형제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창업했으면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리는 게 아니라 딜리버리 히어로를 우아한 형제들이 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창업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끼리 통용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창업하는 아이템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5천억 정도가 되는 품목. 이 제품이 전 세계에 내가 팔 수 있는 시장이 5천억이 안 되는 아이템은 일단 글로벌 창업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대륙 포함해서 3개 대륙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두 가지를 먼저 만족시키면 글로벌 창업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을 할 때 두 가지를 우선 만족시키는 거를 글로벌 창업을 하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사실 기술도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은 되게 기술이 좋고 아프리카 되게 기술이 나쁠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친구들도 되게 기술이 좋고 미국이라고 해서 아주 상위 0.1% 이런 애들은 워낙 특출하는데 그걸 우리는 신문에서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친구들 빼고 나면 다 비슷한 기술이에요. 우리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비슷해요. 다 서로.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창업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회사의 CEO가 그 친구가 이제 4번 창업했는데 마지막 4번째 창업한 게 51세에 창업했어요. 미국에서도 51세 창업하면 되게 늦은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 꿈이 뭐였냐면 F1이라고 이제 그 자동차 경주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 F1 이제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차라 매니아였는데 F1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속도만 나니까.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경주를 만들겠다. 근데 약간은 정신 나간 소리로 이제 들리죠. 왜 자기가 한 번도 그 분야를 한 건 아닌데 단지 경기를 많이 보러 가는 매니아인데 근데 그 친구가 51살에 갑자기 14년에 CNN 뉴스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그 경주를 이제 창설을 한 거예요. F1하고 이렇게 랠리라고 혹시 알아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데 막 이렇게 시합하는 거 이거를 믹스를 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 직선거리로 얼마 달리고 그 다음에 그런 막 이상한 그런 산 같은 데 이렇게 달리는 이런 거를 믹스를 하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미국, 남미, 유럽까지 해가지고 지금 F1보다 더 돈을 잘 벌어요. F1 선수들이 다 일로 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을 해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좀 우리는 아쉬운 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창업했거든요.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창업을 했어요. 그 직장에 있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서 창업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창업했는데 그게 좀 차이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4년 동안 그걸 노력을 했는데 그 인식 전환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전에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그 글로벌 생태계에 보내는 거에 좀 주력을 했어요. 우리가 있는 여기를 글로벌 생태계처럼 좀 생태계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식이 이제 확산이 좀 되는 거죠. 세계 그 스타트업 생태계 그 랭킹 순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지금 30위권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수치로 지금 10위, 11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12, 15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이 이제 요번에 3등인가 올라가서 27인가 조금 올라갔는데 서울은 사실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표현할 때래요. 서울이 도대체 실리콘밸리에 뒤져야 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서울이 베이징보다 뒤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은 금운동을 다퉈야 되는 도시예요. 근데 왜 금운동이 안 되냐? 이게 글로벌 생태계화가 안 돼서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를 많이 이제 바꿔야 되겠다. 창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창업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업은 창업가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창업가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뭐냐면 아주 프로페셔널하거나 아니면 아주 준비된 사람. 근데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대부분 천재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타고나잖아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창업을 안 해도 성공해요. 예술을 해도 천재는 성공하고 운동을 해도 성공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사람들 많이 쳐다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준비 안 하고 창업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실패해도 별로 좌절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이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부리가 아니고 이제 이쪽 부류란 말이에요. 이쪽 부류 사람들은 자기가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사전 준비, 조금 저속한 말로 하면은 밑밥을 많이 태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꿈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경영자가 될 건가, 이런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앙터프리너 창업가의 그 레디니스 레벨이라고 표현하는 준비 수준이 있거든요. 뭐 테크, 마케팅, 뭐 HR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측정을 하면 막 별표처럼 나와요. 어디는 확 높고 어디는 확 꺼지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창업을 하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중상위를 이렇게 갖추도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창업을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준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좀 준비를 했다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 졸업 때까지 취직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창업을 하거나, 그럼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회사를 들어가서도 내가 앞으로 뭐 한 5년 다니고 이제 나와서 창업해야 되겠다. 그럼 그 5년 동안 회사 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창업가로서 완성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